오늘은 경력 개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경력은 직무 경험을 말하며 경력 개발은 개인 측면에서 한 개인이 일생에 걸친 일 관련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직무 관련 태도, 능력,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는 과정을 말하며 조직 측면에서는 한 개인이 입사부터 퇴직까지 경력의 경로를 개인과 조직이 함께 계획하고 관리하여 개인 욕구와 조직 목표를 통합하고 달성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경력 개발은 계획, 실천, 통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경력 개발의 계획을 위해서는 조직과 개인의 경력 욕구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선 경력 욕구와 관련한 세 가지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에는 리치 모형, 사인의 경력의 닷, 홀의 연령별 경력 개발 단계가 있습니다. 리치 모형은 개인의 경력 욕구를 형성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개인은 선천적으로 유전적 특성에 의한 자기 존경과 후천적 사회 문화적 요인, 연령 단계 요인에 의한 자신감, 자기 효능감 등의 경력 자아 개념을 가지고 경력 방향과 경력의 포부 수준을 설정하는데 경력 역할과 경력 상황 등 현실을 바탕으로 현실 파악을 하는 단계를 거쳐 경력의 욕구가 형성된다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자기 존경, 경력 자아 개념은 개인적, 유전적 특성, 사회 문화적 특성 등의 경험으로 형성되며 개인의 연령에 따라 태도, 가치관 등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 역할은 개인이 경력 욕구와 관련해 조직으로부터 기대되는 행동을 의미하며 경력 상황이란 조직이 제공하는 경력 기회, 그 경력의 경로에 대한 경쟁 상태 등을 의미합니다. 샤이는 개인이 추구하는 경력 욕구를 경력의 닷으로 표현했는데 개인을 배, 경력 목표를 항구에 비유하고 항구인 경력 목표를 향해 가는 경력 욕구를 닷에 비유한 것입니다. 샤이는 개인의 경력 욕구를 5가지 제시했으며 그 후 드롱이 3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 경력 욕구에는 관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개인적 욕구인 관리지향성, 전문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기술 개발 욕구인 기술 기능지향성, 고용, 안정 등의 강한 욕구를 가지는 안정지향성, 신규 조직, 신제품 등에 대한 도전, 창조 욕구가 강한 사업가적 창의성, 자유로운 재량권을 갖기를 원하는 자율지향성, 자신의 특정 가치 실현을 중시하는 봉사지향성, 그 외에 승리를 최대의 목표로 삼는 도전지향성, 라이프 스타일과 통합을 중시하는 생활지향성 등이 있습니다. 홀은 연령별 경력 개발 단계를 통해 연령에 따라 경력 단계와 경력 욕구의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25세 이하는 탐색 단계로 정체성을 확립하며 주로 직업 탐색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25세에서 45세는 확립 단계로 특정 직무 영역에 정착하고 조직 친밀감, 귀속감을 갖게 되는 적응 단계로 친교성의 욕구를 가지는 단계입니다. 45세에서 65세는 성과를 내며 성장하거나 쇠퇴하게 되는 갈림길에선 유지 단계입니다. 65세 이후에는 개인은 조직에서의 은퇴를 준비하고 일과 가정을 통합하는 쇠퇴 단계로 나아갑니다. 경력 욕구를 파악했다면 경력의 경로를 설계해야 하는데 경력의 경로에는 전통적, 네트워크, 이중의 경력 경로가 있습니다. 전통적 경력 경로란 첫 직무에 따라 수직적으로 배열된 직무 구조로 경력 경로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전문성이 극대화되지만 개인의 욕구가 변화하거나 기업 합병, 기술 변화 등으로 중간관리층이 슬림화되는 문제로 인해 실시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경력 경로란 개인이 조직에서 경험하는 직무를 수평, 수직적 배열을 통해 동일 직급 내 여러 직무를 경험한 뒤 상위 직급으로 이동하는 경력 경로로 종업원의 다기능화가 용이하지만 특정 분야의 전문성의 극대화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중 경력 경로란 기술 직종 종사자를 승진에 따라 관리 직종으로 보내는 대신에 계속 기술 직종에 머무르게 하면서 관리자급 대우를 통해
권한과 보상을 더해 전문 기술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승진 정체 현상의 해소 등의 효과를 보려는 방법입니다. 다만 별도의 임금 체계를 설정하는 일이 어려우며 실질적으로는 관리직과 동등한 대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주로 연구직 대상으로만 실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평적 이동 방법인 전환 배치와 수직적 이동 방법인 승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배치란 직무의 이동은 있으나 권한, 책임, 보상 측면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환 배치를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종업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능력, 직무의 적합성을 극대화하여 종업원의 만족과 성과 모두를 내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종업원은 성장 욕구, 자기 실현 욕구가 충족되고 조직력이 증가하며 협동 시스템 구축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직적 이동인 승진은 직무의 이동과 더불어 권한, 책임, 지위, 임금 등의 보상이 증가하는 차원입니다. 승진 정책에는 장유유서 가치관, 숙련 상승설 등을 기반으로 한 연공주의가 있으며 종업원의 능력에 기반하여 세계화와 가치관 변화를 반영한 능력주의가 있습니다. 승진은 기본적으로 적정성, 공정성, 합리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적정성이란 동종, 유사기업 대비 승진의 기회가 적절하게 부여되고 있는가를 의미하며 공정성이란 적절한 사람에게 기회가 제공되었는가, 합리성이란 승진을 위한 잠재력, 적성 등의 기준이 제대로 반영된 결과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졌는가를 의미합니다. 승진 기준은 경력평정, 연수평정, 인사평가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력평정이란 연공주의를 바탕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승진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표준연수를 반영해야 하며 근속연수와 역량 향상이 정비례할 때까지 경력평정을 점수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수평정이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학습 성과를 기준으로 승진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이지만 단기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성과로 승진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문제나 한계가 있어 현실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승진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능력주의 기반이나 경험해보지 않은 승진 이후의 업무에 대해서는 인사평가가 불가할 만큼 기존의 성과를 통해 나타나는 잠재 능력과 적성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토대로 승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승진의 유형은 직계 승진, 직급 승진, 자격 승진, 대용 승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직계 승진이란 직무주의에 입각한 승진으로 더 의미 있는 상위 직무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직무를 토대로 직무 자격 요건에 적합한 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승진시키며 직무를 넘어서는 능력을 보유한 구성원에게도 직무에 해당하는 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직급 승진이란 직무와 책임, 보상 증대로 상위 직급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연공주의나 능력주의를 적용하여 상대평가를 통해 TO에 따라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 직급 승진이 일반적인 승진을 의미하지만 승진 정체 시 사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격 승진이란 직능 등급의 상승으로 권한과 책임도 함께 증대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직능 수준을 등급으로 나누어 종업원의 직능이 신장되면 그에 따른 직능 등급을 부여하기에 상위 직급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감소하고 승진 정체 현상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용 승진이란 형식적으로 명칭만 승진을 하는 것으로 직무 내용, 보상의 변동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랜 승진 정체로 조직 분위기가 정체되어 있거나 대외 업무 수행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위와 같이 이루어진 경력 개발에 대해 교육훈련의 의미성, 전환 배치의 합리성, 승진 의사결정의 적정성, 공정성, 합리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경력개발의 유효성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한 종업원의 능력, 기능, 보상의 증가를 측정하는 경력성과 종업원이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자신의 성장 욕구,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인 종업원의 태도, 이 프로그램이 개인과 조직의 목표 통합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조직 내 협동 시스템 구축, 인력 확보 및 배치의 유연성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더 나은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경력 개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